올해는 6.25 70주년이고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분단해서 국군포로로 잊고 살았다 하는 것도 참 이 나라가 부끄럽고,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 아버지 명예를 찾아달라고 많은 울음과 많은 목소리를 높여 했지만 그 어디에 가나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없었고, 사실 우리들이 눈물을 닦아줄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이 70년 분단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우리들이 눈물과 우리들이 목소리를, 호소의 목소리를 들어줄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만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듬뿍 주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도 했고, 하나님이 인도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군포로 가족회가 있었고, 어느 날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손명아라는 이름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걸 저는 되새겨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6.25 70년 분단에서 이제는 사람이 살아간다 하면은 100년을 살 수는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100년이 분단이 되어 오기까지도 국군포로 존재를 잊은 것만 해도 정말 우리들에게는 많은 상처와 우리들이 가슴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6.25 70돌수를 맞이해서는 사실은 국군포로에 대한 존재가 그래도 인터넷 기사에 한 30개씩 올라온 거 보면은 참 이제는 우리 아픔과 우리 눈물과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때는 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군포로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9년 동안을 생계를 접고 두 아들이 벌어서 저한테 다 생활비를 주면서 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왜서 이 일을 하게 됐냐, 저는 북한에서 이남 사녀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맏딸로 살았지만은 위에 오빠가 두 분 있었고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오빠들은 군대를 갈 수 없습니다. 왜? 43호고 계력은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그때로부터는 우리들인데다가 왕따를 주립니다. 너 공부를 잘해서 뭘 하냐, 너 계력은 새끼인데 너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왕따를 받으면 그 왕따에서 내가 견뎌야 된다, 그런 자신감과 그런 악으로 그 사이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군대를 못 가니까 저도 사회 나와서, 제가 학교 때는 그래도 무려 공부도 잘했고 그 해금을 제가 아마 전국 청소년 콩쿨 경연에서 3등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나서 음악이란 존재도 다 잊고 살았던 그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국군포로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자고 이 길에 서지 않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아버지는 50년도에 낙동강 전투 때 6.25 전쟁에 국군으로 입대했다가 53년 5월 26일 날에 6.25 전쟁 정전협정 2달을 앞에 두고 29명조 마지막 국군포로로 아버지가 잡혀서 강동 포로수용소를 거쳐가지고 아버지가 무산강산에서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강산에서 일할 적에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일하는 막장으로 같이 아버지인대로 도시락 사가지고 아버지 그 일하는 모습도 봤고 했지만, 국군포로라는 그 딱지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들은 불평한나 말 한마디 하면은 늘상 감시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를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들을 놓고 보면은 말을 할 수 있어도, 내가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했다가 그 감시에 걸려들면은 정치권 수용소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할 수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았던 그런 아버지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51살에 폐암이 걸렸는데 그때로부터 폐암이 걸려서 일을 할 수 없지만은 강산에서 동발을
생산할 수 있는 산 골짜기이겠다. 아버지는 그때로부터 전기불도 없는 그 신신 산 골짜기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 하루에 통나무로 1입방씩 하루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인데들 쌀을 가지고 갈 적에는 아버지한테는 꼭 전기불이 없으니까 기름 둥장, 그러니까 석유로 한 병씩 배낭에다 넣고 아버지들을 찾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왜 이 산골짜기에서 사냐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버지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주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소주를 한 병 넣고 가면 아버지는 그 술만 드시면 우는 것이 내 아버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우는 습관이 나쁜 버릇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크면서리 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억울해 우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적에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 아버지 모습을 봤을 적에 아버지가 산에서 통나무를 메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 한국에 와서 제가 TV를 볼 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그 모습, 노예들이 살았던 모습, 아버지는 여름에 통나무를 산에서 메고 내려올 적에는 너무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그 통나무 멜빵을 메고 내려올 때에 살가죽이 다 찢어지고 피가 막 흐르는 그 모습, 아버지는 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저는 아버지를 놓고 생각했고 사회에 나서 자식들은 또 사회에 나가서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행복, 꿈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뭔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하겠다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안 되니까 꿈을 접어야 된다 하는 그때로부터는 아버지를 원망을 했지요. 아버지 왜서 남조선에서 태어난 것도 그런데 왜 계력원이 됐겠냐, 왜 계력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이 나가서 한 발자국도 앞을 디딜 수 없이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그때로부터는 아버지를 우리는 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했던 아버지가 오래도 살지 못하고 51살부터 59살에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51살에 폐암이 걸려서 산에서 통나무를 해서 강산에다가 보내주는 그 통나무 동발을 생산하다가 59살 되는 해 1월 10일 날에 아버지는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폐암이 어제는 지속돼서 사기 폐암에서 온몸이 전이가 돼서 아버지는 정신이 깜빡깜빡할 때는 이제는 선동식이란 이 국군포로는 더 쓸모도 없다. 노예로는 부려 못 먹겠구나. 이럴 때 아버지는 걸음도 못 걸으니까 소 발구에다가 아버지를 실어서 그 북한은 날씨가 영하 30도를 그 날씨에 1월 11일 날에 아버지를 소 달구지에다가 이불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버지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10일 동안 그때는 정신이 다 깜빡깜빡할 때가 전기 이렇게 했는지 안 켰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10일 동안 전기불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가 10일 동안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다가 나 고향이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513번지다. 할아버지 이름이 손만순이다. 할머니 이름이 이순이다. 큰아버지 이름이 손동한이다. 손동완이다. 내가 셋째 됐다 하는 걸 아버지가 불러줄 때 내가 메모를 하겠다 하니까 아버지는 이 메모를 했다가 어디 발각이 되면 네가 또 정치범으로 가지 않냐, 네가 머리에다가 외워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제가 23살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때 그 아버지가 불러줬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고향 번지서를 제가 머리에다 다 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군번이 K라는 걸, 그래서 아버지는 29명조 강동 포로수용소 마지막 포로수용소에 있었다. 아버지 전투는 어디 몇 참가 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나는 281 고지에서
6.25 전쟁 3년 동안 전쟁에서 제일 힘들었던 전쟁이 280일 거제에서 제가 장교가 없었다. 그게 아버지가 이동중사면 6.25 때 병장이 됐습니다. 그때 이동중사가 4분이 거기에서 그 고지를 차지했는데 그 고지를 무려 8번 뺏겼다 찾고 하는 걸 하면서 총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보병상으로 육박전을 해가지고 적들을 막 애리 눕혔다. 그렇게 됐는데 네가 통일이 돼서 네가 한국에 가면은 아버지 고향에 가면은 아버지한테 훈장도 있을 것이다. 왜? 아버지가 6.25 때 병장까지 했으니까 훈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아버지는 통일이 되면 나를 꼭 고향에 묻어달라. 나 고향에 부모 형제를 단 한 번만 보고 싶어. 죽었으면 어렵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20대의 총을 잡고 나갔다가 이 고향에도 묻혀보지 못한 그 아버지 소원이,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다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는데 정착하느라고 언제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저도 나이가 50이 지나가고 60이 어제는 바라보고 있는데, 야, 내가 있을 적에 아버님의 유해라도 모셔오자 해가지고 제가 2013년도에 북한에서 아버님 유해를 제가 오빠하고 동생한테다가 돈을 보내가지고 부록고를 시켜가지고 아버지 묘를 파서 중국으로 넘겨와서 제가 중국에 직접 가가지고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 유해를 모셔오는 과정도 저는 사실은 국방부에다 제가 무려 아프리카 총격 사고에 죽은 사람들도 비행기에 오는데 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 싸우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아버님을 국방부가 모셔다 주세요 하는데 국방부가 저 받아 안 들였습니다. 받아 안 들이고 제 아버지 유해가 오빠 동생이 중국에다 넘겼는데 저한테다가 그것이 너 아버지 유해인지 백백딸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저한테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사기를 대고 중국에 가서 중국 부고명태를 30등을 싸가지고 부고명태 속에다가 아버지 다리뼈 그 다음에 팔뼈 다 숨겨가지고 사람이 3명이 동원해가지고 캐리어에다가 아버지 유해를 나눠서 3명이 캐리어에다가 모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대련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도 못 탔습니다. 검사에 걸리면 아버지 유해를 뺏길까봐.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연안푸드에 도착하니까 그것이 2013년도 10월 5일 날에 연안푸드에 도착하니까 마치 국방부 차관, 그 다음에는 차관급들에서 나오고 국정원에서 다 나왔는데 그때 저는 벌렁 주저앉았어요. 내가 아버님 유해를 모시려고 하겠다 할 적에도 그 비행기 표를 떼달라고 해도 단돈 10,000원도 안 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아버지 유해를 모셔왔다고 너희들이 인천공 연안푸드에 그것이 손동식의 유해가 맞다고 어떻게 올 수 있냐고 제가 이렇게 그때로부터 발버둥했는데 얼마 있지 않고 아버님 유해를 파서 보낸 오빠하고 여동생이 정치범 수용소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내가 아버님 유해를 모셔오지 않았다면 산 사람을 또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지 않습니까? 아버지 유해를 가지고 산 사람 둘을 바꿨다는 게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아버님 유해를 밀고 8개월 동안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했고 국회 앞에 가서 했고 했지만 어느 사람도 아버님 유해를 메고 울고불고 했는데 어느 사람 저한테 와서 밥을 먹었냐 이렇게 무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 성문교회 집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왜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문 교회에 와서 제가 봉사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도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1인 시하는 동안 어느 목사님, 장로님 저한테다가 그 엄동산안에 2015년 11월 26일부터 1인 시위를 8개월 했는데 이듬해 2014년 4월 16일까지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어느 집사님, 장로님, 어느 분 한 분 따뜻한 물 한 컵 가지고 청와대 앞에 나타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어떻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내 아버지 유해를 메고 1인 시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내 아버님 유해 앞에다가 정승밥을 먹으라고 단돈 10,000원을 넣고 가져가면 어떻게 되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저는 거기서 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강박한가, 이렇게 눈물도 없고 핏눈물도 없는가, 저는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때로부터 아,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나만 생각하면 되는가, 나로부터 가자 해서 제가 그때 아버님 유해를 메고 살면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왜? 법치나라에서 법을 모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지만 사회복지학과를 4년을 다니면서 행정법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제가 5년을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으면 교수님들한테다가 제가 메일로 제가 1인 시위하는 사진을 지나간 사람한테다가 이 사진을 좀 찍어주셔야 한다. 그 사진을 찍어도 교수님들한테다가 보내주면서 교수님 제가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버님 명예를 회복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F 학점만 면해 주시라고 메일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저한테다 F 학점 준 교수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을 정말 죽지 못하게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 대학을 5년을 졸업했는데 결과적으로 2015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총장님 그 다음에 학과장님들 저한테다가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저한테다가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네요. 예,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소감 발표를 해놨는데 제가 무턱대고 마이크 들거나 저 탈북자입니다. 제가 그 군포로 가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 철석 같은 신념 하나만 가지고 아마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2016년도에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DNA 검사를 다 했지만 국방부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지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인지소송을 해가지고 또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정 그렇게 됐는데 또 판결 경정을 아버지 전사 날짜를 고치느라고 판결 경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적 등본을 정정하느라고 등록부 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2월 달부터 2015년 12월 27일 날에 등록부 허가 판결을 받고 창원지방법원에서 나오는데 한방눈이 아마 주먹비 같은 한방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 그때 제가 창원지방법원에 나오면 그래도 국군포로로 잡혀간 그 북한의 남모를 산 골짜기에 누워있는 국군포로 영혼들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나를 너무나 억울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 북한의 산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니래도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를 축복해주는 축복의 눈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소송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나왔는데 국회에서 국군포로 대응관한법이 유해법이 대통령법으로 일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 국방위 심사를 할 때 한교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국군포로 대응관한법이 유해법이 일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국방부 문상균 차장이 그때 당시는
그 차장을 했습니다. 대변인했다. 문상균 차장이 그 앞에서 심사를 하는 데서 국군포로 송하는 국가적 채무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기호 국회의원님이 앉아있다가 왜서 제외해야 되는데 했더니 저 손명아 씨처럼 유해를 메고 오면 저렇게 1인 시하고 나라 들썩하게 복잡하게 하는데 제외해야 된다 해서 제가 바로 일어서서 손 들었습니다. 자, 당신이 차장이 될 때 내 아버지가 당신을 차장을 시키느라고 총을 잡고 나갔다. 내 아버지 총을 잡고 피를 흘려서 다리 부상을 당해서 눈을 뜨니까 북한 병영이더라. 내 아버지 당신을 차장을 시키려고 내 아버지 20대 총을 잡고 나갔는데 당신이 어디다가 내 데다가 그런 말을 하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기호 국회의원님이 야 이놈아 네 집벌이 뭐야 하고 하더니 제가 중령입니다. 군비통제과 차장입니다. 그래 너따 이놈 새끼들이 국방부에 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털썩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는 사실은 아버지 명예를 찾기 전에는 내가 죽을 권리도 없고 내가 몸이 아파도 아플 권리가 없다는 제가 투철한 용기, 투지 이것만 가지고 아마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부 허가 판결까지 다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하니까 2016년도 제가 8월 17일 날에 헌법 소원 신청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나라가 또 뒤죽박죽이 되면서 저 헌법 소원이 계속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8년 5월 30날에 헌법 소원이 승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국역에서 또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그 헌법 소원이 승소돼가지고 나올 때에 아마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운 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우는가 하는 어째 우는가 와서 막 다채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래도 내가 그만큼 법에 대해서 조금 배웠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없이 변호사를 사야 되겠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소장을 써가지고 가정법원에다가 제가 재판을 가서 3번 승소를 하고 나니까 또다시 가야 되겠구나. 행정소송을 갔다가 행정소송이 기각되거나 되면은 헌법으로 갈 그런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먼저 받고 헌법소원이 승소돼가지고 다시 행정소송을 갔습니다. 행정소송을 가는데 작년에는 국방부가 그 손동식이 왜 우리 아버지는 군인사법 제6항 1조에는 군복무 군속연한이 만 33년입니다. 만 33년은 군복무 한 사람은 보국 훈장과 함께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당시 내 아버지가 6.25 전쟁 때부터 국군이 됐으면 북한의 옥류 기간에는 지금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휴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는 군복무로 국군으로 60년 남아 했지 않냐. 33년을 넘게 했으면 군인사법에 왜 아버지가 국군이 됐기 때문에 군인사법에 법에도 있는 걸 법조항에 맞게 내 아버지에다가 적용을 해달라. 제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됐지만은 내가 너 북한에서 태어났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잡혀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 하면은 나 아버지 딸을 싫어했습니다. 나 손동식 손자 가문에 들어가는 태어난 것도 인생에 내가 정말 눈물나게 뼈아프게 내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을 갔지만 지금도 재판을 간 결정문은 국방부에다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 결정문을 받아 안 들이고 지금 그래서 작년에 행정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헌법에서
승소했지만은 그 헌법위원 판결을 받았지만은 행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헌법에서 심판해달라고 헌법으로 지금 심판 제청으로 갔습니다. 헌법 심판 제청으로 갔지만은 그거는 법은 법대로 가고 그래도 정부는 정부대로 타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또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해가지고 올해 6.25 70돌을 계기로 아 북한 인권법은 있고 북한 인권은 있어도 우리 국군포로 인권은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작년 6월달부터 북한하고 돈을 주면서 북한에서 자료들을 기대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군사편찬연구소 책 국군포로 6.25 이 책들을 다 보면은 허구입니다. 왜 허구인가? 거기에는 국군포로 중에서는 박승일 대령하고 이용주 소령이 있었습니다. 박승일 대령은 그때 당시 6.25 때 무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무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승일 대령을 이 책에는 다 그 자료에는 박승일 대령을 전살로 해놓고 박승일 대령이 자료 그 무전을 한 것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박승일 대령이 국군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군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 박승일 대령은 우리가 한국에서 판문점 도끼 사건 때 76년도 판문점 도끼 사건 때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국군포로 장교들하고 그 다음에는 건정한 든든한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그런 국군포로들만 다 추려가지고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왜 잡아 가뒀는가? 판문점 도끼 사건 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구리를 들이대고는 국군포로라고 북한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국군포로하고 장교들만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잡아 가둬서 포로 수용소에다가 넣겠는데 수용 공간이 좁았습니다. 좁다 나니까 한 이틀 동안 산골짜기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기관창을 다 쏴주겠습니다. 국군포로들은. 그때 국군포로들 총살에 죽인 게 그저 한 10,000명 정도 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 박승일 대령이 새벽에 잡혀갔고 그 옆집에서 그 박승일 대령이 잡혀간 것도 증언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용주 소령은 국군포로를 잡혀간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북한에서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국군포로들은 남한에서는 국군포로 왜 장가를 가고 가족이 있냐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국군포로를 잡혀가는데 전쟁이 폐허 위에서 평양 철도 복구 건설 모든 복구 건설을 하자니까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군포로들을 인력으로 잡아 가두었고 국군포로들을 인력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한 몇 명 정도 모였다면 그 사람들을 따로 내다가 기차 깡통에다가 싣고 고향으로 간다 하고 속였습니다. 고향으로 간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닌 함경북도 쪽으로 다 갔습니다. 함경북도 쪽으로 갔는데 포로들이 기차 깡통에서 내리면서 딱 보면 역전 이름이 있습니다. 아, 이 무슨 역이? 이게 남한이 아닌데 이렇게 되고 거기서 반항을 일으켰다 해서 반항을 일으킨 국군포로는 앞에다 세워놓고 또 총을 싹 갈게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국군포로들은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한국에 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왼쪽 편에 서라. 북한에 남겠다는 사람은 오른쪽 편에 서라. 이렇게 되는데 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왼쪽 편에 다 섰습니다. 왼쪽 편에 선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은 기관총을 싹 죽이니까 뒤에 사람들은 피실피실해서 다 오른쪽 편에 또 넘어왔죠. 그런 사건도 아버지들이 입을 통해서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포로 수용소 자리가 정성군이 우리 탈북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성군에 포로 수용소 자리가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자리를 철거할 때 거기 있는 국군포로들을 어디다가 뭐 보낼 곳이 없으니까 국군포로들을 또 다 내다가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정성군 포로 수용소 자리에 4.25 담배 농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들여온 자료들에서 보면은 우리 국군 포로들이 아우지 탄광광산, 무산광산, 해령광산, 그 다음에는 온성탄광, 그 다음에는 검덕광산 여기에 다 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들이 20대에 갔으니까 너무나 고향 부모 형제가 보고 싶어서 이런 동발에다가 갱도 들어가는 동발에다가 아 가고 싶다 내 고향 대전, 아 보고 싶다 내 어머니 이렇게 하고 낙서로 이렇게 철근 가지고서리 나무 껍질에다가 낙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 불을 뚝자 하면은 가스 폭발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구멍을 내야 되겠는데 가스 저 심지를 연결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저 뭐야 갱도에 들어가니까 그 동반에다 다 불을 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에 나와서 이 사람이 보고해가지고 그날 밤으로 그 갱도에 있는 국군 포로만 다 잡아서 눈을 싸매고 포승꾼에다 매가지고 가가지고서리 몰아내겠다 또 총살했고, 근데 그 총살했던 그곳이 지금은 유래가 돼가지고 정성군에는 해골루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골루피에 해골루피에서 시체가 너무 그 루피 안에서 썩으면서 그것이 니탄이 됐습니다. 그래 니탄이 됐는데 그 니탄을 농민들이 계속 비료를 치자 하니까 그 꽃갱이로 겨울에 니탄을 캤는데 계속 시체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시체냐 이렇게 돼서 거기에는 마을 담당 안전원이 우리한테다가 해골루피된 유래에 대해서 여기에는 해골루피는 100% 국군 포로만 총살해서 이틀 동안 거기에다가 눕혀다가 세워놓고 총 쏴면 그거 다 눕혀 들어가서 시체가 다 되게끔 그래 해골루피라는 유래를 작년에 어느 한 담당 안전에 내 이름은 공개시켜주지 마세요. 국군 포로 문제는 너무나 그 사람들이 20대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억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해골루피에 대한 유래를 저희한테다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증언들을 하면 우리 사실은 국군 포로 자녀들이 지금 110가족이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국군 포로가 80분이 왔는데 80분 국군 포로에서 우선 다 돌아가시고 23분이 살아있습니다. 23분이 살아있지만은 이 국군 포로 어르신들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돈에 대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자기 목숨하고 바꾼 그 돈도 다 사기당하고 지금 현재는 생계급여를 타고 있는 어르신이 한 7분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국군 포로 가족들도 사실은 몸이 아파서 아버지가 그 물려줬던 그 억울함들을 가슴에 다 있는데 저도 이제는 9년 동안을 이 일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억울함도 호소했고 했지만 억울함과 눈물을 흘려도 뭐 닦아줄 사람이 없고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아니구나 나 건강을 찾으면서 내가 살아서 우리 이 세대가 살아서 국군 포로 아버지 명예를 회복을 못한다면 3세대에 가서는 우리 같은 아픔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건강했을 적에 아버지 명예는 회복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은 국군 포로 자녀들을 한 분 한 분이 자기 삶도 다 틀리지만 아버지 삶도 다 틀립니다. 하지만 살아온 그 삶을 조금 어서는 뒤로 보내고 앞만 내다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회원들한테 늘상 그저 응원과 그저 좋은 일만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그 자료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들인데다가는 북한에서 53년도에 56년도 5월 11일 날에 정무원 결정 43호라는 걸 김일성이가 있을 적에 보내면서 그 노력들을 전후복구 건설해 주겠다고 국군 포로들을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이름은
국군 포로가 아닌 계력은 포로도 아닌 43호라는 숫자가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제가 늘상 국군 포로 연자제, 계력은 새끼 연자제, 국군 포로 43호 연자제로 살았고, 또한 우리 국군 포로들은 나만의 부모 형제를 남겨놓고 북한에 가서 살았고, 우리도 북한에 부모 형제를 남겨놓고 또 남한에 왔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세계 역사에 국군 포로 연자제로 산, 국군 포로 43호 연자제, 이 삼가족 연자제로 산 거는 살아온 우리 국군 포로 자녀들 같은 사람은 아마 세상 지구를 들춰봐도 우리 같은 사람이 없지 않겠냐.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는 날까지 우리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 철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응원을 보내고 죽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